이제 줌에 들어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설정했고 줌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게 인증을 해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거는 풀었죠. 퀴즈를 좀 어느 정도 풀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퀴즈 풀어주시고요. 퀴즈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주시면 되고요. 초대는 좀 계속 더 할게요. 잘 됐고, 네. 자, 비디오 들어온 학생들은 비디오 좀 켜주세요. 비디오 켜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죠. 어떻게 한다는 거 비디오 좀 켜주시고 제가 다른 걸로 한번 확인도 해볼게요. 참가해서 네, 참가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두 수락을 좀 하고 있고요. 모두 수락을 하니까 지금 21명 대기실에 들어온 학생들 점점 들어오고 있죠. 학생들 점점 들어오고 있고 대기실로 들어오고 있고요. 자, 비디오 좀 켜주세요. 비디오 좀 켜주시고 비디오에 대해서 아까 먼저 이야기했었죠. 그 카톡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탭이나 컴퓨터는 그 구글 클래스룸을 열어주면은 좀 더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37명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오는 거 보고 자, 비디오 아직 안 낀 사람들이 많은데 비디오 좀 켜주시고요. 비디오 켜주세요. 비디오. 서른아홉 명 참가했고 41명 참가. 참석하는 대로 하고 비디오를 켜주세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비디오 좀 켜주시고요. 자, 본인 모습을 일부만 보여도 되니까 비디오 좀 켜서 좀 얼굴을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얼굴이든 비디오가 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천장만 쳐다보게 하지 말고 본인 모습이 일부만 보여도 되니까 조금만 보이게 좀 해주세요. 일단 나도 채팅창을 끄고 지금 진행을 하니까 좀 혹시라도 내가 못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못 봤으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뭐 하라 이렇게 좀 부탁하면은 될 것 같고요.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이걸로 보여야 될 것 같네요. 저쪽 화면을 보야 카카오톡이 연결되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명제의학사 중에서 의가와 의학저작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도 뭐 여러 가지 조선과 명나라 시대의 의학교리라든가 명나라 시대의 본초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더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의가와 의학저작에서 설기, 조원갈, 이시진, 장계빈, 누영, 공정현, 이천, 이중재, 진실공, 오유성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외에도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흔히 말하는 옛날에 의학과 시험 본다면은 이런 분들 적어도 10명 이상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간 과제물 퀴즈가 그 의가의 이 생애는 뺐고 학술사상과 저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데, 저서를 이렇게 너무 짧게 쓰면 안 돼요. 자, 이시장 본초강 묻었다. 이 책 하나만 있었나요? 아니죠. 기경팔맥에 대해서도 고찰하 했다. 그 책 이름이 뭐예요? 기경팔맥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책들을 썼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누가 가장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 뛰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유를 한 100글자 정도로 적으라 했죠. 그래서 설기, 수학과와 외과의 탁월한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양과 관능에서 본래의 본말의 허실을 밝혀야만 약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변증문제다의 남다른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써지면은요, 거의 어떤 걸 보고서는 베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자와 한글을 겸용하지 마세요. 하나만 쓰세요. 한글 쓸 거면 한글, 한자로 쓸 거면 한자. 이런 이 고유명사는 처음에 쓸 때는 한자로 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쓸 때는 뭐 앞에서 썼으니까 그냥 한글을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고유명사는 한문으로 한자로 써주고 나머지 일반 명사 같은 경우는 한글로 써주는 것이 좋죠. 여러 번 나올 때는 첫 번째 나올 때는 한자, 나중에 나올 때는 한글 이렇게 써주면은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이렇게 구태여 두 개를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죠?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문을 위주로 쓰고 한글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만 썼다 하면은 점수가 좀 안 나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구글 문서로 들어가 보면요, 수업에서 구글 문서 가장 위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 사용하는 구글 문서 있죠. 네, 구글 문서를 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구글 문서가 나오는데 2주차에 들어가면은 나오죠. 자, 이렇게 여러 사람 의견을 갖다 줬고 각 조별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좀 기록을 해주세요. 저기다 할까요? 카카오톡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카카오톡 조별 단톡방 있죠. 거기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내가 그 부분을 열어서 어떤 거 하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보면은 수업 활동이란 거에서 내가 새롭게 하나 만들었어요. 조장한테만 줬거든요. 조장한테만 주제를 주니까 조장들이 이 내용들을 뽑아서 조원들하고 공유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원들하고 공유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이 단톡방에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26조는 단톡방 들어왔고
자, 누구 할 건가 결정되면 결정됐다고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단톡방 열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23일에 열었고, 자, 순서대로 할 테니까 누구 했다는 걸 갖다가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조 4조, 5조, 6조. 예, 26조 장계빈 하세요. 26조 장계빈. 26조가 장계빈 하고요. 그 구글 이 슬라이드에서 해주세요. 사람 겹치지 않게 할 테니까 장계빈 26조요. 27조가 아니라 26조가 장계빈 하기로 했고요. 다른 걸 하셔야 돼요. 권한 설정이 안 됐어요. 자, 네, 바꿀게요. 조작만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건데요. 조작만. 조작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조장이 조언들을 공유를 해줘야 돼요. 교수님, 저희 예, 24조 이시진 해도 될까요? 예, 잠깐만요. 24조 이시진 하세요. 자, 24조 이시진 하고, 16, 예, 26조가 장계빈, 24조가 이시진. 예, 또 다른 조에서 누구 할 건가? 좀, 25조 오유성 해도 될까요? 예, 오유성 하시고요. 예, 또 다른 조도 직접 이야기해 네, 주세요. 교수님, 예, 몇 조, 22조 설기해도 될까요? 예, 설계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겹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자, 1조, 21조, 23조, 27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슬라이드 들어가서 하시면 될 거예요. 슬라이드 아마 공유가 됐을 거니까 링크를 다시 열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23조 조혼가 해도 되나요? 23조 조언가 예, 하시죠. 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조 누구 하세요? 자, 21조, 27조. 자, 없으면 설기, 그 다음에 만병의 춘지은 공정현. 그런 사람도 이천, 공정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이천이나 공정현 같은 사람들은 의학인문,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의학인문을 지었다는 거하고 동의보감에 의학인문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인용된 서적이 그 공정현 선생의 서적들이에요. 자, 그럼 1조. 교수님, 예, 누구죠? 몇 조? 27조 예, 2000 해도 될까요? 누구요? 2000이요. 2000, 예, 2000 선생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럼 21조는 공정현 선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만드세요. 21조.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슬라이드를 열어서 여기다가 직접 작업을 하세요.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은, 자, 생애도 나오고, 생애를 써라. 그 다음에 저서에 대해서 써라. 의학사상이 무엇이다. 하는 부분들 쭉 나오니까 의학사상에 대해서 쭉 쓰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토론을 간단히 해주시는데, 이것이 11시 30분에 끝나요. 그러니까 11시 30분까지 좀 더 빨리, 지금 18분이니까 거의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 이런 부분인데, 구글 문서에 쓰던 거를 갖다가 이제 구글 슬라이드에 한번 작성하는 것이다. 작성되는 부위가 약간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단톡방에서 토론하는 것은 계속 토론을 하고 직접 써도 되고 하니까요. 계속 좀 작업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슬라이드에 바로 작성해도 돼요. 교수님 지금 수업 못 들어온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3명 아직 안 들어왔네요. 예. 자,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석자가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인원도 전체 출석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출석부 따로 안 부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출석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사이버 강의가 또 따로 출석이 돼야 되니까 사이버 강의도 인터넷 사이버 강의 시간 전에 미리 좀 들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조별로 이야기를 좀 계속 해주세요. 일단 인터넷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헷갈린다. 이렇게 그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게 아니죠. 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생애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어느 지역 사람이다, 간단하게 그 슬라이드에 기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내용들이 그 슬라이드에 기록한 내용들 그렇고 이제 의학 사상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러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먼저 시간에 그 유파 간의 논쟁이라든가 또는 뭐 논문 상호학설이라든가 변증물질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것과 어떤 이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주면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모아져서 뭐 이 시즌에 본쳐야 되는 생각들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명대의학의 어떤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생각을 해주면은 해서 쓰면은 좀 더 편안하게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이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의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의학에 대한 생각을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주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의학 사상을 갖다가 어떤 의사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주로 이 명대 의사들은 앞 시대에 있었던 앞 시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더 확대, 발전,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아주 새로운 의학으로 나온 것은 이제 오후가의 온영론 같은 이런 부분은 병이 생긴다 했을 때 그 병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일반 외인, 내인, 분례외인 나눠서 외인은 풍한석조 육기 또는 육기가 변해서 생기는 유금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유금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이죠. 유금 말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이런 질병이 있더라. 그 질병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름을 짓기가 어렵네. 옛날에 그 역병 같은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역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역병에 대해서 많은 치료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병에 대해서 나오면서 온영론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명말청초니까 명말청초 거의 유사한 시기에 섭천사라든가 해서 청나라 시대에 온병학설이라는 그런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병은 지금 말하는 코비드19 똑같아요. 증상이 거의 똑같죠. 근데 옛날에는 이 1600년대 이 당시에는 그 바이러스라 이런 개념이 없었죠. 세균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도 병에 대한 어떤 명확한 병 증상에 대한 명확한 이 해석, 병 증상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병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그냥 바로 작성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라이드 작성하고 이 작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조별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의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애, 저서, 뭐 저서도 뭐뭐뭐 있다. 그 저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쓰면 간단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의학사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의학사상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슬라이드가 뭐 많이 있을 필요 없고 지금 중고에서 아마 의학사상 부분은 조금 더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의학사상이 좀 더 추가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책에 있는 부분들 거의 뭐 그대로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랄까 저 인터넷 자료를 뽑아 오는데 그 자료 뽑아 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과연 그 자료가 정확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가면서 자료를 뽑아오면은 좀 더 좋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일단 나도 이 슬라이드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쓴 슬라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의학사상이 무엇이다. 의학사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토론에 대한 부분을 좀 써주면 돼요. 자, 의학사상은 대부분 요 만병의치유라든가 수세보원이라든가 고금의감이라든가 하는 이런 서적들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고, 아직도 이렇게 이 한글 한자를 겸용하는데 하나만 쓰라 그랬죠. 한글이면 한글, 한자면 한자. 가능하면은 한자로 써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고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작업을 좀 하시면서 의학사상에 대해서 좀 더 써주시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서 하는 부분도 보면은 오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조가 25조 보면은 오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애는 아직 안 썼고 저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썼고 의학사상을 일단 하나 썼다. 똑같은 내용 다시 쓸 필요 없죠. 자가 우가이다 원형론에서 뭐 했다 하는 이런 부분 다 빼고 원형론에서 여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좀 더 좋고요. 오유성은 추조론이라는 이론을 주창하였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유성이 아니라 유창이라는 사람이 추조론을 갖다가 한 거니까 지금 요 나이완 학생조는 요거 고치세요. 잘못된 거니까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의학사상 이렇게 써주고 토론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써야 되죠. 지금 토론을 이면전 학생 혼자 쓰는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요. 생애도 이렇게 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생 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것도 보고 일단 다 열도록 할게요. 많은 학생 거 열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조에서 쓰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유천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좀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시 있다가 설계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장계빈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조건가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이시진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쭉 각 조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어느 정도 기록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토론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토론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 바로 써도 되고 안 그러면은 이 단톡방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뭐 쓰는데 이에 대한 토론은 한 5분 정도로만 좀 주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30분 지나서 31분, 2분 되고 있는데 35분에 토론까지 다 끝나는 걸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쓰는 거 거의 썼으면 이제 토론에 대해서 간단히 뭐 이렇다 뭐하다 하는 부분으로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기실이 없는 것 같죠? 네. 토론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조별로 토론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한 사람만 들어와 있는데 토론을 좀 들어와서 해주시고요. 지금 장개변에 대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온급하고 쌤이 쓰는 양으로 매우 컸다. 보신량을 나누는 큰조가 일어나게 됐다. 서영태 진소는 온보가 폄하하는 책을 내기도 했다. 장경은 임상경을 통해서 온보학설을 주장하였다. 사대가 약소 사이를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였다. 유경이 내경의 최고주석상 의견에는 이견이었다. 조금 토론이라 보기엔 좀 어렵지만은 온보파와 장경학이 장경학이 어떻게 이야기해서 온보파라는 이야기 되느냐 아마 앞에 있겠죠. 그러면서 그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은 좀 더 좋아요. 보신하는 약을 쓴다 했는데 보신하는 약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정도까지 써주면은 좀 더 의학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안 쓰고 있고 이천에 대해서는 썼죠. 의학인문 종이보감보다 30년 앞서 출간되어 종이보감 편찬에 많이 인용되어 있다. 의학은 우리나라의 종이서재보험보자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천은 명대의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그 의학인문이 중국에서는 거의 안 보고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의학인문이라는 책이 여기저기 있는 책을 갖다가 다 짜집기 한 책이에요. 소아는 무슨 책, 부인은 무슨 책, 내과는 무슨 책, 이런 식으로 거의 자기 이야기보다는 남들의 이야기를 갖다 뽑아내온 그런 책이어서 좀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종이보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들 걸 끌어오더라도 내경부터 시작해서 명나라 시대 의서까지 다 끌어오면서 필요한 걸 쓰고 필요 없는 걸 빼서 안 썼죠. 근데 이 의학인문에서는 부인과의 어떤 책, 그 책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다시피 한 이런 부분이라 중국 자체에서는 좀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학인문을 보는 이유는 종이보감에서 의학인문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보감을 보던 사람들이 의학인문 자꾸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학인문이 좋은 책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의학인문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의학인문에서도 여러 책 중에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끌어온 거죠. 부인과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끌어와서 그 책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고 수학과는 다른 책에서 이 책보다 더 좋은 다른 책에서 또 수학과를 끌어온 것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전 선생님이 봤을 때 나름대로 좋은 책들 부분을 끌어와서 만든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유성에 대해서 온병과 상한이 비슷하고 선호시대 분별되지 않았지만 오명을 지어 발명하고 제방하여 준칙을 삼을 쓰는 바탕을 만드는 공이 크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에서 토론은 공정에 대해서 의사약들을 모아 절충한 것들과 다른 의학의 좋은 점들을 하나로 간추리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 약들을 낼 것만큼 내과 보니까 좀 다양한 걸 다루고 포괄적이다. 임상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뛰어난 어떤 실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식의 결론이 되겠죠. 자, 시간이 거의 됐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요 내용들보다도 이제 우리가 발표를 좀 하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할게요. 발표와 질의응답을 할 텐데 발표할 때는 요 슬라이드 같이 볼 수 있게 누구조다 사람 이름, 조장 이름을 좀 말해주고서는 이 발표자 이름도 말해주고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누가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발표해보고 싶은 사람? 발표 좀 해주시죠, 누가? 자, 발표.
예, 안 하면 시킬까요? 시키게 되면 거의 이렇게 그 비디오 안 끼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시키도록 할게요. 지금 26조 제가 발표할게요. 예, 누구죠? 이승욱이요. 조장 이름이? 조장 이름 이하늘이요. 이하늘 학생. 예, 요거 볼게요. 네, 저희는 장계빈에 대해서 했고요. 예, 그래서 우선 장계빈의 생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명대 오늘 주제인 만큼 명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경학, 회경 이런 호를 썼었습니다. 또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에 가서 이름이 난 의사인 김영으로부터 의학을 배웠다고 하고 그리고 평생 의학에 힘썼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저서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유경이랑 경학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을 하자면 우선 경학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중국의학 이론과 임상에서 지도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은 의서로 이론, 진단, 본초, 방제, 임상각과 등을 포괄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음양, 표리, 허실, 한열, 기미 등 중국의학의 이론상의 문제를 다룬 전충록, 맥법과 맥이를 정화한 논술안, 맥신장, 상한 온병의 전병과 치료를 다루는 상한전, 내과 잡병과 눈, 귀, 코, 인후, 치아 등의 질병을 다루는 잡충모, 이런 것처럼 임상각과를 다룬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그리고 지금 WHO에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병이라는 이 개념이 이 경학전서에서 장계빈에 의해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전 시간에 하기도 하는 유경이라는 책은 황제내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고요. 그래서 황제내경의 주석을 단 역대 저서 중에 가장 최고라고 불리고 있고 모두가 이것을 가장 정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계빈의 의학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온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한랭 약물로 신양을 공부하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냥 무조건 양기를 기르고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변증 논치도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육아 사상을 중요하게 긴밀하게 접목하고 결합시켜서 유교적 의논을 수립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초가 황제내경이 되었고요. 또 장계빈의 기 개념은 장제의 기론과 동일하게 기일원론에 속합니다. 저희는 토론을 주로 했던 내용이 온보파가 후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온보파의 영향은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보신약인 숙지왕을 남용하는 풍조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온보파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보양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상황에 맞게 균형을 이루어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추가할 사항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자, 누가 질문 좀 해주세요. 자, 질문이나 추가 사항 같은 거 좀 이야기해 주시죠.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예, 질문하세요. 아까 장계빈이 유경을 썼다고 했는데 그 유경이 황제내경의 주석을 단 것 중에서 최고라고 했는데 다른 주석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최고로 생각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유경이라는 책이 지금 뭐 우리가 보기에 가장 잘된 주석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다른 저서를 읽어보진 않았고 또 유경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황제내경에 저술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그런 체계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 교수님도 수업하시다가 늘 가장 좋은 해석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생 공부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계빈이 가장 모순이 적고 또 인상적으로도 가장 실용적인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유경이 가장 최고의 주석서라고 불린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유경을 배우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해야 되겠죠. 유경에서 이 병이 생기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 많이 했어요. 자, 풍안의 사기가 들어왔을 때 내경에서 어떤 병이 생긴다 했는데 그 병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느냐 한 이런 부분을 유경에서 주석을 달아주는 것이죠. 내경에서는 이런 병이 생겼을 때 풍안의 사기에 순상당하면은 뭐 두통, 오한, 발열, 기침하는 해수천식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그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갖다가 그 결과는 나와 있죠. 자, 풍안이 들어와서 생기는 결과는 이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 중간 단계에 설명을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계빈 유경이라든가 옛날 주석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럼 왜 그럴까? 풍안의 사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뭐 두통, 오한, 발열, 해수, 천식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경에서는 그 생리병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락기를 갖다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경락에 손상이 당하면은 그 경락과 연결되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병증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어떤 병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명확한 그 설명을 해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앞 시대의 사람들보다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장계빈 선생이 그 아까 이 생애에서 그 군인이었다 그랬거든요. 군인이어서 우리나라의 그 장군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진왜란때 압록강원으로 참전했어요. 명나라 원군이 와서 이 일본 이 군을 무찌를 때 이 장계빈도 와서 그 장군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장군이라는 어떤 이 군대의 어떤 이런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글을 쓰는 거라든가 이것이 유학자들이 좀 이 뭐랄까 약간 그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맞는 것 같다. 내경에 대해서도 뭐 그런 문장들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맞다 틀리다 나름대로 그 당신의 생각에다가 저서에도 많이 집어넣었어요. 경화전서라든가 유경 같은 데서도 이런 건 이것이다 라고 그 앞 시대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장계빈 선생은 나름대로 이 군인이었던 이런 이 기반 이거에서 맞고 틀리고 뭐 아닌 것 같다 옳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해줘서 많은 후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서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좀 더 좋은 주석서가 나왔고 특히 그 생리, 병리, 경락 같은 이런 모든 걸 활용해서 뭐랄까 그런 걸 모든 걸 활용을 해서 이 증상을 주석을 갖다가 다 준 거. 병증에 대한 주석이라든가 그런 주석을 달아서 나름대로 이 저서 중에 지금도 내경 주석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주석서 중에 하나가 유경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유경을 볼 정도가 되려면 한문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문에 대한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유경을 보는 것이고 중국 사람들도 유경을 많이 못 보게 되고 한문 실력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 보면서 현재 새로 나온 책들을 보는데 새로 나온 내경 주석서도 보면은 대부분 유경에서 인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경이 후대에도 끼친 영향도 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다른 질문? 교수님, 예. 그 같은 조인데 아까 유경의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났냐라고 질문한 거 조금 더 보충해도 될까요? 예, 보충해 주세요.
그게 사실 저도 원전 시간에 유경을 배우면서 이게 유경이라는 책이 책 제목이 어떤 뜻인지 잘 몰랐었는데 저희가 종류할 때 류자를 써가지고 이게 뭐 섭생이라든지 음양, 장상, 맥색 이런 식으로 12가지의 유로 나누어서 기술한 책이 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한의학 책 같은 경우에는 차례가 있고 구성이 잘 되었겠지만 약간 내용이 산재되어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한 번에 찾기는 살짝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유경에서는 12개로 카테고리화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찾을 때 주변에 관련된 내용도 한눈에 들어와서 의학자들이 보다 의학을 잘 연구할 수 있게 도와준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그 유경처럼 편집된 내경 주석서들이 뭐뭐 있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전 유경 이전에 그렇게 편집된 책도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소문영치 유찬약주라는 그런 책도 유경보다 먼저 그 편별로 나눠서 이야기한 것이고, 왕빙이 처음에 주석을 다룰 때도 어느 정도는 약간씩 구분을 해놨어요. 왕빙 선생도. 그래서 유경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해당되는 주제를 모아서 쓴 것이다. 처음 건 아니에요. 앞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12개로 나눈 것이고 어떤 데 8종류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나누는 것들로 봐서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그런 서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답변 잘해줬고요. 또 다른 사람 누가 또 질문이나 또는 다른 부분 발표할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하시죠. 다른 부분 발표. 자, 발표 좀 해주세요. 누가? 자, 빨리 해야 빨리 끝나죠. 자, 시간 다 돼가는데. 자, 그러면은 요 오유선에 대해서 발표한 적 있죠? 요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좀 오유선 선생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할까요? 이거는 지금 코비드19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코비드19의 어떤 근원이 되는, 어떤 이 서양에서는 이 정도 시대에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오유선 선생이 벌써 역이라는 개념을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세균이다 라는 그런 개념과 유사하면서도 세균보다 좀 더 어떤 이 현상을 찾아서 오유선 선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생에 대해서는 별로 없을 것이고 의학사상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언 중에 누가 좀 이야기하시죠? 네, 교수님. 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25조는 오유성의 생애와 의학 사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슬라이드. 의학사상 부분을 좀 해주실래요? 앞부분은 빼고. 네. 예. 오유성이 소술한 책은 가장 유명한 게 오영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시기에 창궐했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래는 상한론을 가지고 치료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이 그 시기에 창궐했던 전염병을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느껴져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서술했던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온영론에서는 이제 역병과 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여기를 언급을 했고요. 여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원래 온역병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풍한 서습이 원인이 되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 많았는데, 오유성 같은 경우에는 병의 원인으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주장하면서 온병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역은
그리고 입과 코를 통하여서 인체에 전염된다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이론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여기는 각각의 전염병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관계성을 제시했습니다. 예, 좀 더 이어서 더 해주시죠. 토론 부분 넘어갈까요? 네.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원래 오유성이 온역론을 제시하기 이전에 상한론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서술서로 가장 유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병과 상한이 비슷해 보여가지고 소원시대까지는 분별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온역론이 발명이 되면서 그것에 따라 처방을 하고 재방을 하면서 그 처방의 준칙들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유성의 온역론은 현대의학과 비교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역병과 관계가 있는 여기를 제시하고 이전의 육경변증의 전통적인 방법을 터파하여 더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병이라는 새로운 병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증상과 증상이 발전하는 단계, 치료 방법, 처방 등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혁신을 이룩하였고 전염병을 온병과 열병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온병은 거기에서 전염성이 있는 온병, 없는 온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던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후가 선생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줬는데 뭐 질문이라든가 뭐 다른 토론 사항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질문해도 될까요? 예, 질문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특적성이랑 편준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특정성이라는 게 일정한 장기를 쉽게 침범한다는 뜻이 맞나요? 네, 하나의 특정은 여기가 특정한 전염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네. 예, 관련이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사, 한사, 서사, 습사 각각 들어올 때마다 사람의 정기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하는 이런 종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역이란 거, 이 당시 1500년, 1600년대쯤 되다 보니까 꼭 그런 병이 아니라 진짜 돌림병 있죠. 전염병. 돌림병처럼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병에 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죠. 상한론도 그런 같은 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상한론이라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상한론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 증상과는 좀 다른 증상으로 증상들이 약간 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상한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오한 발열, 몸이 을씨를 추우면서 열도 좀 나는데 고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열, 몸에 열이 난다.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나는 이런 감기 증상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한 150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감기 증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죽게 되는 좀 요즘 쉽게 표현하면 독감이었죠. 상한론 시대에 한나라 시대에 있었던 독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상한론이었고 자 지금도 코비드 같은 경우도 보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 몸에 가장 먼저 해치는 장부가 어디예요? 호흡기죠. 호흡기. 그래서 호흡기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 뭐 열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요새 뭐 코나 이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죠. 냄새 못 맡고 입맛도 없어지고 하는 이런 식의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코비드 증상이 있다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인체 생존을 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코비드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코비드는 바이러스는 다 없어졌는데 코비드에서 나타난 이 증상들 많이 있죠. 호흡기가 파괴됐으니까 호흡기 파괴된 이런 증상들이 남아 있으면서 다른 증상을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코비드 바이러스는 없어졌어도 남아있는 증상들을 계속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상한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한병이 딱 들어왔는데 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을 해쳤는데 나중에 바이러스는 없어졌고 사람은 살았는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연구한 것이 처음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었지만 나중에는 잡병처럼 변해가서 상한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는 이런 것처럼 이 원역이라는 병도 이 시기에 오니까 1500년, 1600년쯤 되다 보니까 오한 발열이 아니라 고열, 열이 심하게 나면서 호흡기 증상은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우리가 일반 대중에게 독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 증상 이름으로 표현된 것이 사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SARS. 시비어 에큐트 레스피레이터리 신드롬 해가지고 SARS. 사스라는 게 중국에 처음 나왔는데 이 사스의 증상이나 지금 코비드19 증상이나 뭐 이 메르스의 증상이나 다 똑같죠. 고열이 나면서 호흡기가 파괴되는 이런 증상들이고 호흡기 파괴된 다음에 바이러스가 바로 호흡기만 간 게 아니라 장으로 내려가서 또 장을 손상시키고 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온병이라든가 이런 데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했는데 오우가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럼 풍한이 사기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풍한이 사기가 아닌 거 다른 어떤 사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기가 무엇인가라고 많은 환자들을 살펴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풍한섭조 육기가 아닌 유금이 아닌 새로운 사기다. 그 사기가 보니까 사람한테 병이 걸리면 거의 똑같은 증상을 나타나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증상을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여기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여긴 자기 이름 짓기 나름이죠. 자, 여기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여기가 인체에 들어온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라는 걸 갖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바이러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좀 더 한 20, 30년 앞서서는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세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여기였는데 그 여기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했을 때 입과 코를 통하여 인체에 전염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지금도 코비드19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써라. 마스크를 왜 쓰죠? 침이라든가 뭐 이 손에 묻은 것들을 코나 입으로 안 대기 위해서 그 내용이 벌써 여기서 입과 코를 통하여 나온다 하는 내용을 한의학에서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좀 안타까운 점은 처음으로 코나 입을 통해서 병사가 전염된다 했으면은 그 코나 입을 통해서 전염되지 못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았으면 더 좋았죠. 그걸 갖다 제시를 했으면은 자, 코나 입을 통해 들어오니까 코나 입을 막아라. 뭐 손으로 막건 뭐 헝겊으로 막건 그 당시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헝겊으로 막건 뭘 막으면은 이 병에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진다 라는 것이 나왔고 이것이 현대의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한의학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이런 이론들이 한의사들은 못 쓰고 있고 오히려 그냥 양방의사들이 본인들이 알아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문헌 근거에서 보면 벌써 입과 코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하는 내용이 오우가 선생님이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우가 선생님 여기라는 이런 부분이 보니까 거의 바이러스랑 비슷한 내용이 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오우가 또는 명대의학사상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찾아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질문이나 이야기할 거 있나요? 네, 거의 없으면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청대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종두법이 나오는데 그 종두법이 요거랑 또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자, 끝낼게요. 자, 나도